반장 인사하자. 차렷. 선생님께 대하여 인사. 오늘 주번 누구? 주번 이런 개념 있어요 지금? 있구나. 여러분 학교 너무 가고 싶어 한 것 같아서 제가 학교 코스프레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학교 가고 싶어 미치겠죠 여러분. 지금처럼 학교 가고 싶을 때도 많이 없을 거야. 태어나서 처음 아닐까? 너무 학교를 가고 싶어 이런 거. 4월 6일로 또 4월 6일 맞습니까? 4월 6일 맞나요? 4월 6일 맞죠? 예, 4월 6일로 개학이 또 미뤄져서 여러분 거의 한 달 동안 또 집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계획 좀 잘 세우셔서 이런 기회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못다 했었던 거 있잖아요. 조금 부족했었던 거. 여러분들 선행학습 수학에서 선행학습 엄청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없거든. 왜? 본질을 모르는 선행학습. 왜 그런지 모르는 선행학습. 아까 얘기했던 걸로 치면 왜 사인 앞에 있는 숫자가 최대값 최소값에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암기하기만 하는 선행학습은 의미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요 3주의 기간 동안 그치? 개학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 조금이라도 부족했던 부분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 EBS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라이브 특강은 국어 그쵸?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어 다 여러분을 위해서 강의 최고의 EBS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요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퀴즈는 다음과 같이 수학에 관련되지 않은 퀴즈를 갑자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시오. 현재 저의 몸무게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의 몸무게는 제가 혹시 여기 있나요? 체중계가? 없죠? EBS 건물에 아예 없습니까? 체중계가?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직접 올라가서 재보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오늘의 퀴즈. 저의 몸무게는 얼마인가? 만약에 EBS 이 건물에 없다면, 체중계가 없다면 저의 기억을 동원해서 언제 쟀던 거? 한 3주 전에 쟀던 거를 기억을 소환해서 제가 정답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EBS 건물에 지금 있다면 체중계를 살짝 수배해서 이 스튜디오로 갖다 주시면 제가 한번 사뿐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끝날 때쯤에 제가 4시 근방에서 다시 한번 수학에 관련된 문제 드리도록 할 때 너무 좋다. 지금 76kg요. 67kg요. 90kg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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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kg요, 87kg요 이런 답변도 있고 지금 67kg, 70몇 kg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저 현재 몸무게 참고를 위해서 저의 전신샷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학생들이 가늠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현재 몸무게를 맞춰주시는 문제입니다.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오늘 마지막 그렇구나. 우리 마지막 시간이구나. 학생들이랑 인사도 못했는데 그치? 지금 조연출 분이 소품실에 그 체중계 찾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계 나 근데 너무 창피한데 지금 되게 많이 나갈 텐데 그래도 정확해야 되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니까 직접 여러분에게 몇 킬로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예제 6-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공부하고 나면 우리 삼각형과 삼각함수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2배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선생님, 여기도 2차랑 1차가 혼재되어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로 통일시켜서 치환하는 그런 개념으로. 따라서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 그대로 써볼까요? 2배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배에 대해서 사인 x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되죠? 됐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사인 제곱이니까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얼마 시작? 2배에 대해서 사인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배에 사인 x니까 넘어가면 시작? 플러스 3배에 대해서 사인 x 이렇게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세요. 넘어갔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여기서 사인 x를 t라고 치환해도 되는데 뭐 굳이 치환하니? 어차피 2창이고 1창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개수만 보고 우리 충분히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요. 2일은 2 이렇게 가시면 되고 1, 2는 2 아니지. 2일은 2 밑으로 가야죠. 2일. 플러스 3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되겠네. 대각선으로 붙여서. 그래서 얘는 2분의 1 또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테니까 결국 sin x는 무슨 쪽이야? 바깥쪽. 왜? 0보다 크다니까. 하나는 뭔데? 2분의 1. sin x 이퀄 2분의 1. 또 하나는 sin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sin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시작 큰 거보다 크다. 큰 거는 2분의 1이니까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되죠? 그런데 여기는 뭐야? 탈락. 이거 왜 탈락? sin x가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습니까?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탈락.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다? sin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만 풀면 된다. 그리고 모든 방정식과 모든 부등식은 뭘로 푼다? 그림을 그려서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시각적으로 푼다. 자, 좌변의 그래프, sin x의 그래프부터 그려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에 주어졌던 범위가 뭐와 뭐 사이입니까? 0과 2파이 사이니까요. 0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0, 1, 마이너스 1. 1, 2, 3, 4. 4개를 그어주시면 되고요. 얘가 뭐야, 시작? 파이. 여기가 뭐야, 시작? 2파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지. 좌변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시작. y 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주시면 되고요.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y 콜 2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그럼 슉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여기가 2분의 1이로구나.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하면 뭐가 뭐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라. sin x의 그래프가 2분의 1보다 위에,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여기 있네요. 여기와 여기 사이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이때 x값, 이때 x값 구해서 사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얘는 암기되어 있잖아요. 언제 사인이 2분의 1이야? 시작. 6분의 파이 30도일 때. 그러면 이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대칭성. 이 길이도 6분의 파이. 항상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도 6분의 파이. 그럼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니까 6분의 5파이가 되거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6분의 파이와 6분의 5 사이에 있을 때는 사인의 그래프가 더 크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시작. 6분의 파이보다 크고 시작. 6분의 5파이보다 작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이게 바로 됐어요. 최종적인 값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아까 저번 시간에 하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하나만 더 할게요. 뭐냐면 요거의 해를 어떻게 구할 건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하나만 좀 더 하자. sin x 이렇게 sin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얘 해 구하기. 그치?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치? 요거 해 구하는 거 음수일 때는 선생님 외운 게 없다라고 생각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럴 때 당황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고 얘가 0이고 1, 2, 3, 4 얘가 파이. 여기가 뭐야? 2분의 파이. 여기는 뭐야? 2분의 3파이. 여기는 얼마 시작? 2파이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주십시오. 선생님. y 콜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주십시오.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우변의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y 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한 이 정도 있을 테니까 요게 바로 y 콜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래프죠. 선생님 해를 직접 구하라 그랬잖아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 얘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 막대기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면 되니까 모든 근의 합 구하라면 진짜 몰라도 돼요. 해볼까요? 모든 근의 합은 뭐야? 해봐. 뭐야? 요 막대기 길이 더하기 요 막대기 길인데 요 부분을 여기로 연결하면 파이 더하기 2파이니까 모든 근의 합 답 얼마? 3파이가 답이야. 모든 근의 합 구하라면 쉽다고 이렇게 막대기의 길이 합 구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뭐야? 직접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x값을 직접 찾아야 되고 여기 x값을 직접 찾아야 된다. 선생님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외운 게 없는데요. 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건 아는데 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건 모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처리하게 해요?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하는데 음수일 때는 우리가 외운 게 없으니까 양수일 때를 먼저 찾아주는 거야. 똑같은 절대값이 갖고 양수인 값.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6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짧은 게 6분의 파이, 긴 게 3분의 파이구나.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거든. 짧은 건 무조건 6분의 파이, 긴 거는 3분의 파이. 여기 3분의 파이, 여기 6분의 파이거든요.
아, 그래서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니까 시작. 6분의 7파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되니까 시작. 6분의 11파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지. 6분의 12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라. 시작. 6분의 7파이 또는 얼마? 6분의 11파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모든 근의 합은 우리 아까 막대기의 길이를 가지고도 3파이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렇게 더해도 얼마니까 시작. 6분의 18파이니까 답은 3파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좋아요. 딱 여기까지가 삼각 방정식의 기초였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강좌만 가지고 삼각함수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문제도 많이 푸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심화된 개념까지도 공부하셔야지 나중에 미분 쪽에서 삼각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이과 학생들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 삼각형과 삼각함수라는 마지막 이야기 삼각함수를 통해서 얘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푼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이요? 아니 아무렇게나 막 생긴 삼각형을 공부하는 단원이 지금 이 단원이야.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야. 직각삼각형도 아니야. 정삼각형도 아니야. 그냥 막 생긴 삼각형이야. 이런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푸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 삼각형을 푼다 그래요. 여러분 삼각형에는 잘 보세요. 삼각형에는 6요소가 있어요. 6요소가 있어요. 그 6요소가 바로 뭐냐면 각 3개와 변 3개예요. 변의 길이 3개와 각의 크기 3개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 삼각형 ABC라고 꼭지점을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잖아요. 그때 그 꼭지점 A에 속해져 있는 이 내각, 안내자, 안쪽각 이 내각을 사람들은 각 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알파벳 대문자로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알파벳 대문자는 그 꼭지점에서의 내각을 나타낸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각을 뭐라 그래? 시작. 라지 A 그러고 이 각을 라지 B 그러고요. 이 각을 시작. 라지 C라고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각에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각을 대각, 마주보는 변을 이 각의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A에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쓰도록 약속해서 이건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은 알파벳 발음이 같은데 각은 대문자,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약속을 했어. 이 각이 B라면 그 B에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해? 시작. 스몰 b라고 약속을 한 거고 각이 C라면 그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약속을 했고 이렇게 6개를 각 3개와 변 3개를 삼각형의 무슨 요소? 6요소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4개 중에서 딴딴딴딴 얘 가르쳐줘요. 30도, 45도, 10cm 얘는 몇 cm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 다른 말로 4개 중에서 3개를 가르쳐주고 하나를 구하라는 문제를 그런 문제를 사람들은 삼각형을 푸는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삼각형을 푼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가르쳐주고 변의 길이 또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변의 길이 또는 각의 크기를 찾는 것을 사람들은 삼각형의 6요소라 삼각형을 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삼각형을 풀 때 필요한 거, 그 삼각형을 풀이할 때 필요한 공식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2가지 공식인데 하나가 사인 법칙 그러고요. 또 하나는 코사인 법칙 그래요. 원래는 교과 과정이 바뀌기 한참 전에는 이 내용이 아예 삭제됐었고 그 전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제1법칙,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있었는데 코사인 제1법칙은 필요 없거든요. 그건 법칙도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 EBS 강좌에서도 제가 맨날 그랬었거든요. 코사인 제1법칙은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관계자분들께서 들으셨는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코사인 1법칙을 그냥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코사인 2법칙만 가지고 공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코사인 2법칙을 지금부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시작? 코사인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기초 이야기 하나만 더 하면요. 여러분 이것도 용어 설명인데 어떤 삼각형이 있고요. 어떤 원이 이렇게 접해져 있잖아요. 이때
이 원을 사람들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은 원인데 이게 바깥외자예요. 바깥외자 이렇게 생긴 거 아세요?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 원 자체가 바깥에 있잖아요, 지금.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는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을 뭐라고 부른다? 시작. 외접원 그러고요. 안쪽에서, 이 삼각형의 안쪽에서 원이 접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접점, 여기가 접점, 여기가 접점이잖아.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할 때, 삼각형의 안쪽에서 접할 때 이 원을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시작. 내접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문과 학생이든지 이과 학생이든지 여러분 삼각형에 대해서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성질까지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딱 한 번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또 들어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EBS 50일 수학 안에도 들어있으니까 그럼 반드시 공부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 그러는데 그 외심, 내심 또 하나 무게중심까지는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외접원의 중심이 어딘가 있으면 이 길이를 사람들은 반지름이라 그러잖아요. 외접원의 반지름. 반지름을 영어로 radiu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맨 앞글자 R을 대문자로 쓰도록 약속했어요. 이것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쓰도록 하고 라지 R 이렇게 쓰도록 하고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 그러는데 이 삼각형의 삼각형 용어야. 외심, 내심은. 내심이라 그러는데 그 내심에서 접점까지 걸면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될 텐데 얘가 바로 내접원의 반지름. 걔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얘가 라지 R이면 얘는 스몰 R로 내접원은 반지름을 스몰 R로 외접원은 반지름을 라지 R로 표현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형과 삼각함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인 법칙부터 들어갈 텐데요.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랑 관련되는 유일한 법칙이에요. 외접원이랑 관련돼. 아무렇게나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ABC를 만들어 볼게. 우리 이거는 기억하겠지? 뭐를요, 선생님?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 했을 때 사인 세타 시작. 고개 넘어 직각으로 이거분의 이거. 이건 기억하죠? 여기가 알파면 사인 알파를 구하시오. 시작. 고개 넘어 직각으로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사인 알파인 거 알지?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중학교 수학!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이야기 중에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일정한 호를 양쪽 끝을 이걸 원주라 그러잖아. 원주상에서 연결을 해. 그때 생기는 각 다 같이 시작. 원주각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양쪽 끝을 중심에서 연결해. 얘를 다 같이 시작. 중심각. 그런데 중3 때 공부했지만 50일 수학에도 제가 설명을 해놨지만 이 원주각의 몇 배가 시작? 2배가 중심각. 얘가 30도면 얘는 몇 도? 60도. 얘가 90도면 얘는 몇 도? 180도.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름을 만들어 보죠. 지름은 중심을 지나는 현은 이런 게 바로 현이잖아요. 중심을 지나는 현을 지름이라 그래요. 가장 긴 현, 얘를 지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지름을 만들어 보면 요 중심각이 얼마 시작? 180도잖아. 따라서 이 중심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원에 해당되는 호를 원주상에서 연결했거든. 그래서 중심상에서 미안합니다. 중심상에서 연결했거든. 그래서 생기는 이 각이 바로 무슨 각 시작? 중심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양쪽 끝을 이번에는 중심에서 연결하지 않고 원주상에서 연결했다면 이 각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시작. 원주각이라 그런다고. 따라서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니까 중심각이 180도면 여기는 몇 도일 수밖에 없다. 시작. 90도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호에 대한 얘가 90도면 어떤 원주각을 잡더라도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은 모두 똑같다라고 중3 때 공부한 그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알고 있으니 어떻게 잡더라도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뭐가 된다. 시작. 90도가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50일 수학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보시죠. 외접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외접원이 나와 있고요. 삼각형 ABC를 정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고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삼각형 ABC를 잡았습니다. 삼각형 ABC를 잡았습니다. 삼각형 ABC를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사인 A를 구하시오. 선생님, 사인 A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에서밖에 정의를 못합니다. 선생님 여기 직각삼각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2호 봐봐. 2호 봐봐.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생겨서 얻은 이 각이 A라면 이렇게 만들어도 이 각은 똑같겠지. A겠지. 왜? 같은 호를 양쪽 끝을 이렇게 원주각을 만드나 이렇게 원주각을 만드나 결과는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A'이라고 놓자면 이 각이랑 이 각은 같다. 동의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얘는 지금 중심을 지나니까 얘가 90도거든. 왜? 반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90도거든. 그러면 sin A'은 얘기할 수 있잖아. sin A나 A'이나 어차피 똑같은 각이니까 sin A'를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sin A'은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는 거니까.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가는 건데 얘가 바로 뭐야? 시작. 지름분의 지름이란 건 뭐야? 2배 라지 R. 왜? 왜 저번에 반지름이 라지 R로 표현한다면 지름은 2배 라지 R 분의 이 길인데 이 길이는 삼각형에서 각 A의 대변이니까 발음이 똑같은 소문자. 그래서 예의지 않겠니? 선생님 sin A를 찾아봤더니 그것도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했더니 2R분의 스몰 a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sin b도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sin b도 만들어 볼까? 잘 보세요. 한 번만 더 보여주겠어. 한 번만 더 보여주겠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재밌잖아. 재밌다니까. 여러분 이거를 화장실에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라고. 이 길이를 스몰 b라 그러고 각 C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뭘 구하고 싶냐면 이번에는 sin B를 구하고 싶거든. sin B를 구하고 싶다고. 근데 이건 직각삼각형이 또 없으니까 이번에는 원주의 중심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이거지. 이렇게 잡아보자. 그러면 얘가 B면 얘도 같은 각을 갖는 B'이라고 처리할 수 있다고. 왜 얘가 B'입니까? 왜 똑같습니까? 2호에 대한 2호를 여기서 원주각을 만드나 여기서 원주각을 만드나 원주각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서로 같으니까 결국 sin B랑 sin에 대해서 뭐랑 똑같다. 시작. B'은 같을 수밖에 없고 sin B'은 이 직각삼각형 세위 이거 왜 직각입니까? 얘가 직각이거든. 이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할 수 있겠네. sin B'이니까 sin은 뭐라고? 직각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 넘어 직각으로 같은 거니까 지름분의 스몰 b. 얘는 지름 2배 라지 R분의 스몰 b랑 같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sin C를 만들어봤자 얼마게요? 시작. 2R분의 스몰 C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특정 삼각형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삼각형에서 이용되는 이야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대각선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지? 대각선끼리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지? 대각선끼리 자리 바꾸면 2배 라지 R은 A 나누기 sin A니까 A 나누기 sin A도 얼마? 시작. 2배 라지 R이고 두 개 자리 바꾸면 B 나누기 sin B도 2배 라지 R이고 C 나누기 sin C도 2배 라지 R이니 이 세 개가 모두 다 뭐랑 똑같다. 시작. 2배 라지 R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라고 읽을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사인 법칙이라고 읽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인 법칙을 sin A분의 A 이퀄 sin B분의 B 이퀄 sin C분의 C는 2R이다. 이러면 안 돼. 이걸 시각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각적으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음부터가 아니지. 지금부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인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들이 다 변이거든요. 어떤 삼각형이 있던 간에 각 ABC가 있으면 변 ABC도 있을 텐데, 잘 들어봐. 이 A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한 변의 길이에요. 이 세 변 중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를 나눈 거야. 뭘로?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잖아요. 라지 A라는 것은 스몰 a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잖아요. 라지 A라는 것은 스몰 a에 마주보고 있는 각이잖아. 마주보고 있는 각. 왜? 발음이 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의 사인값으로 나눈 것은 다 똑같구나. 이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 사인값으로 나눈 거나, 이 길이를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 사인값으로 나눈 거나 똑같구나.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 사인 붙인 것으로 나눈 값이 일정하구나. 사인 법칙이 뭡니까? 한 변의 길이를 그렇게 줘.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여러분,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착한 사람 눈에는 삼각형이 보입니다. 여기서 한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여기 있잖아. 여기에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세 개가 다 일정하다. 불변이다. 안 변한다. 이 변의 길이를 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으로 나눈 것은 똑같구나. 또 시작.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 사인 붙인 것으로 나눈 값은 똑같구나. 또 한 변의 길이를 이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이렇게 얘기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사인 붙인 것으로 나눈 값은 똑같다. 단 뭘로 똑같다. 시작. 2배의 라지알로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따라서 언제 사인 법칙을 쓰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은 나눈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이 변의 길이를 여기를 사인 붙인 거 나누고 이 변의 길이를 이 변에 사인 붙인 거 나눈 것이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긴 삼각형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고요. 여기에 30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45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0, 여기가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X의 길이를 구하라. 이럴 때 쓰는 걸 사람들은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뭐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4개 중에서 하나 모를 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인 법칙에 여러 가지 용도들이 있는데, 그 용도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용도가 이겁니다. 제1용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 중에서 하나 모를 때 쓴다. 왜? 사인 법칙 자체가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을 마주보고 있는 각이랑 사인 붙인 걸 나눈 값이 2배의 라지알로 일정하다. 이런 얘기니까. 됐어요? 어떻게?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 사인 붙인 걸 나눈 값이나, 한 변의 길이를 여기에 사인 붙인 걸 나눈 값. 한 변의 길이 여기에 사인 붙인 걸 나눈 값은 일정하다. 사인 법 시작.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뭘로 시작? 2배의 라지알. 이때 라지알은 뭐 시작?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돼요? 그 느낌이니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구나. 그대로 하는 거 시작.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한 변의 길이. 그 변이 마주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A, B, C로 바꿔서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야.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니까, 이번에는 이 길이라는 것은 뭐니까 시작. x니까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각 30도에다가 사인 붙인 것으로 나눈 값이 뭐하다 시작. 일정하다. 이 얘기라고요. 여기서 x 값을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인 45도 아시잖아요. 얼마에 시작? 2분의 루트 2. 사인 30도도 아시잖아요. 2분의 1. 양변에 분모에다 2를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니까,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벌써 구했네. 시작. 유리화하면 시작. 5 루트 2다. 끝.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사인 법칙의 첫 번째 용도예요. 그리고 또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외접원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 그랬기 때문에, 외접원에 대한 용도가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 그랬으니까 예제 8번도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라지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지알을 구할 수 있다니까. 왜?
그렇지.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가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드가 뭘까? 사인 법칙의 키워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에요. 응? 그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잖아요. 그 느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가변 그 느낌. 뭐가 똑같다? 발음이 똑같다. 그 관계라니까. 얘도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에 대한 문제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지. 한 변의 길이를 사인 a분의 a 이르지 말고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 사인 붙인 것,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시작 2배의 라지알로 일정하다. 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인 45도가 얼마니까 시작 2분의 루트 2가 될 테니까 이렇게 곱한 것은 분자와 같으니까 10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루트 2r이 돼서 따라서 r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시작 루트 2분의 10 어차피 원의 넓이 구할 거라면 파이 r 제곱이 답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죠. 2분의 100이니까 시작 답은 50 파이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요. 여기까지가 예제 8번 사인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9번인데요. 여러분 이런 것도 아십니까? 어떤 거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떤 거? 이런 거 하나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거 잘 봐. 여러분 2분의 1이랑 똑같은 분수 최민조 교님 2분의 1이랑 똑같은 분수 하나만 대주세요. 4분의 2. 4분의 2? 좋아요. 또 하나만 더 대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좀 음수 같은 거 말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10분의 5. 10분의 5 아주 좋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분수의 값이 분수의 값과 분수의 값과 똑같다 그러면 언제나 성립하는 게 분자의 비율이랑 분모의 비율은 같아요. 다시요. 분자의 비율과 분모의 비율은 같아. 분자가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5면 분모도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5잖아. 그래서 언제나 분자의 비랑 분모의 비랑 서로 똑같다면 사인 법칙이라는 게 이거지 않니? 뭘로 시작한다 그래? 시작. 다 같이 불러봐. 시작.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을 사인 붙인 것으로 나눈 값은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에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사인을 붙인 것으로 나눈 값이 2배의 라지알로 일정합니다가 사인 법칙이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수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뭐랑 뭐가 똑같을까? 시작. 분자의 비율과 분모의 비율은 항상 같다고요. 근데 여기서 뭐 구하라 그랬어? 그렇지. 분모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거든. 분모의 비율.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구하라 그랬으면 뭘로 처리하셔도 된다. 시작. 그렇지. 분자의 비율 A 대 B 대 C로 어차피 결과는 같게 되니까. 스몰 a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라지 a에 마주보는 변이 바로 스몰 a가 되니까 6대 이렇게. 라지 b라는 각에 마주보는 변이 스몰 b니까 3대 c에 마주보는 길이가 바로 5가 되는 거니까 정적인 답은 뭐라? 시작. 6대 3대 5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사인 법칙을 마무리 지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글로. 한 변의 길이를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고 있는 각에다가 사인 붙인 값으로 나눈 값은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시작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사인 붙인 거 나눈 값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시작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사인 붙인 걸로 나눈 값은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 이때 라지알은 시작 외접원의 반지름 따라서 2배 라지알은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이런. 해보세요 최민족이. 한 변의 길이를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좀 자연스럽게 한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그렇지. 한 변의 길이를 예?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좋아요. 나눈 아주 좋아요. 예. 2배의 라지알로 일정하다. 왜 2개밖에 안 해요? 마지막 하나 더 해줘. 한 변의 길이를 와우.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와우. 나눈 것은 아니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이 라이브 특강을 공부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이기는 그날까지 다 같이 시작.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 사인 붙인 건 나는 값은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 사인 붙인 건 나는 그 변이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볼 때 눈물 날 거야. 정승재. 나에게 사인 법칙을 처음으로 안겨주셨던 그 정승재. 생각난다니까 나중에. 뭘로 똑같다고? 2배라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녹화하시면서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또 사인 법칙 끝나면 안 돼. 지금까지 기출문제도 다 분석해야 되고. 여러분들 이럴까봐. 선생님 이해가 잘 되네요. 저 사인 법칙 다 잡은 건가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앞으로 멀었다고요, 여러분. 많은 좀 깊숙하게 또 새로운 패턴도 연습해야 되고 또 각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바꿀 때도 많이 쓰거든요. 언제? 다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다 못해. 시간상. 저 지금 몇 분 남았냐면 1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없습니다. 이 15분 안에 코사인 법칙까지 지금 다 끝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정답 발표하려면 체중도 재야 됩니다. 지금 체중계 있습니까? 자, 저의 몸무게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의 몸무게를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몸무게를 두 자리 자연수로 대답하십시오.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몸무게를 공개합니다. 감독님 정확하게 들어갑니까? 0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0점? 0점? 오른쪽이요? 오른쪽에서 좀 앞쪽으로 당길까요? 이렇게 0점. 네, 좋습니다. 됐습니까? 됩니다. 0점에서 살짝 올라. 나 근데 무서운데 일단 나만 보고 싶은. 잠깐만.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여줘 이걸?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 어떻게 보여줘? 일로 와서 읽어주세요. 창피해. 정확하게 90. 정확하게 90이죠 지금. 정확하게 딱 90. 감사합니다. 창피해 씨. 창피해. 처음 보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났어? 90. 그래서 90을 정확하게 맞추신 분에게는 창피해 씨. 나 그때 81kg까지 뺐었는데 여러분. 다시 몸이 커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90이라고 써주시면 지금까지 90이라고 써준 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더 이상 올려도 끝입니다. 지금까지 올린 몸무게 중에서 제일 작은 몸무게를 쓰셨던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날씬하게 봐주신 그 착하신 분 그리고 저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맞추신 그 두 분께 저희가 준비된 펭수 상품과 그리고 커리까지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힘내서 커리도 먹고 펭수와 함께 우리 4월 6일로 미뤄진 학교 또 너무 학교 가고 싶다가 오랜만에 가면 또 더 반갑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주 큰 추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EBS와 함께하는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저 정승재가 담당한 부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여러분에게 코사인 법칙 설명하고 마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한번 시작을 해보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랑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 A라는 점에서 이 BC라는 변에다가 마주보는 변에다가 수선을 내릴게요. 그리고 이 각을 지금 B잖아요. 이 각이 지금 B잖아. 이 각을 지금 B라고 돼 있잖아. 이 각을 지금 라지 B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이 각을 뭐라고 표현했어? 라지 B라고 표현했어. 그럼 여러분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렇지. 각 C에 마주보는 변이니까 C가 되고요. 이 길이는 스몰 b가 되고요.
이 길이는 뭐가 돼요? 시작. 스몰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그치? 근데 내가 이 길을 한번 찾아볼게. 이 높이를. 높이 어떻게 찾아? 그렇지. 가르쳐준 거 곱하기 이 관계 기억나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가르쳐준 거 곱하기 이 관계. 이렇게. 가르쳐준 거 뭐야? 시작. c 곱하기 이 관계라는 것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거는 뭐랑 똑같으니까 시작. 사인 b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를 얘기하시고 그럼 뭐가 돼? c 사인 b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는 뭐야? 이 길이는 그렇지. 가르쳐준 거 c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c 코사인 b가 되겠지. 이 길이는 c 코사인 b가 되고요. 이 길이는 c 사인 b가 된다고. 이 길이는 c 코사인 b. 이 길이는 c 사인 b.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이는 뭐야 이제? 이 길이는? 이 길이 a에서 c 코사인 b를 뺀 거니까 a-c 코사인 b가 된다고. 여기까지 동의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딱 적용시키자.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시키면 빗변의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과 같다. c제곱 코사인 b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a-c 코사인 b에 대해서 전체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어떻게? b의 제곱. 이게 사인이네요. 미안합니다. 사인에 대해서 이 길이 제곱이니까 그렇죠? c에 대해서 사인 b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럽니다. 여러분 완전 제곱식 처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는 c제곱 사인 b의 제곱에 대해서 a의 제곱, 그 다음 이거 제곱하면 더하기 c제곱 코사인 b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되고요.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ac에 대해서 코사인 b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근데 여러분 얘를 한번 생각해봐. 요거 두 개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여기에 c제곱으로 묶여버리니까 결국 c제곱으로 묶고 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얼마 시작? 1이 된다고. 따라서 얘랑 더해봤자 얼마 시작? c제곱이야. 얘는 a제곱이니까 결국 얘가 c제곱 플러스 a제곱이구나. c제곱 플러스 a제곱이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2ca에 대해서 코사인 b와 같구나. 그리고 걔가 b에 대해서 제곱이구나. 얘를 코사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성립하거든. a제곱으로 시작하면 잘 보세요. b제곱으로 시작했을 때는 그 다음에 ca가 나온 것처럼 a제곱으로 시작하면 bc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나와. 여기 나오는 변과 마주보는 각이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여러분 이거 외우지 마 지금. 저도 이거 안 외웠어요. 나 이거 지금 안 외웠다고. 태어나서 외워본 적이 없어. 그냥 맞춰서 쓸 뿐이지. c가 나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두 다 성립한다는 게 코사인 법칙인데 이렇게 복잡한 식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얘를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볼게. 시작. 2bc 코사인 a가 된다. 그럼 우변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된다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a제곱을 우변으로 넘기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때 코사인 a를 구하라 그러면 양변을 2bc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 코사인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좌변은 각이구나. 좌변은 각이구나. 우변은 변 3개구나. 결국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따라하세요. 최민족 교수님 우리 같이 해볼까? 한각과 세변의 시작. 한각과 세변의 관계식. 뭐랑 뭐의 관계식? 시작. 한각과 세변의 관계식.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구나. 코사인 법칙의 용도까지 이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와 뭐 사이 관계식? 한각과 세변의 관계식입니다. 각 하나가 좌변, 변 3개가 우변입니다. 스몰 a, b, c니까 변 3개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각에 코사인 붙인 값은 잘 보세요. 코사인 a는 이 각이 a라면 코사인 a는 우변은 변 3개인데 분모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2bc야. 2bc.
이 BC라는 것은 뭐냐? B라는 것이 바로 각 A와 이웃한 두 변이 바로 B와 C가 되므로 각 A와 이웃한 두 변이 B와 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좌변에는 각 하나가 보이고 우변에는 변 세 개인데 우변을 만드는 방법은 그 각이 보이면 그 각에 이웃한 두 변을 쓴다. 이렇게 이웃한 두 변 B와 C 이렇게 기억하시고 분자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이웃한 두 변을 제곱해서 더한다. 제곱 플러스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빼기 무슨 기?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인데 이 나머지 한 변이 바로 주인공 각에 마주보는 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제곱으로 빼주는 것이 끝이다. 선생님 ABC라는 영어로 외우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Yes. 어떻게 외우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음과 같이 외웁시다. 한 각과 각 하나와 세 변의 관계식 이 변의 길이를 별, 이 변의 길이를 달, 이 변의 길이를 하트라고 하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한 각과 세 변의 관계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며 그 각에다가 코사인을 붙인 것이 바로 좌변. 근데 옷에 몸무게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90kg가 지금 머릿속에 야, 옷에 몸무게가 있잖아. 옷에 무게 그거 빼야 되지 않아요? 그치? 그래도 뭐 입은 상태로 우리가 하는 거였으니까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무거운 사람은 아닌데 그랬네. 코사인 각은 간다. 어떻게 기억하라고? 세 변이 우변인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어? 기억해봐. 세타와 이웃한 두 변 별과 달 시작 두 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별과 달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분자는 조금 전에 구했었던 별과 달을 제곱해서 더한다. 별과 달 시작 제곱해서 더한다. 시작 별의 제곱 플러스 달의 제곱 한 다음에 빼기 무슨 기? 빼기 나머지 한 변인데 그게 바로 주인공 각. 무조건 각은 주인공 하나거든. 변은 다 등장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에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제곱을 뭐 해주셔야 된다. 시작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코사인 법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처럼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그냥 시작 세 변과 한 각 또는 한 각과 세 변의 관계식. 그 주인공 각이다 코사인 붙인 걸 좌변에 쓰고 우변은 분수. 그 각에 이웃한 두 변 응아 분자는 시작 제곱 빼기 나머지 한 변인데 걔가 바로 그 주인공 각에 마주변의 변의 제곱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 코사인 법칙이 언제 쓰입니까? 그러면 세 변과 한 각 중에 하나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세 변과 한 각 중에서 하나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3이에요. 얘가 5예요. 이거 5라 그러죠. 5예요. 얘 7이에요. 얘가 3이고 5고 7이에요. 어딜 세타라고 할까?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어요. 자, 문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뭘 이용하면 돼? 코사인 법칙. 왜? 뭐라고 대답해요? 시작. 한 각과 세 변 중에서 하나 모를 때 쓴다. 한 각과 세 변의 관계식이 바로 코사인 법칙이니까 한 각과 세 변 중에서 한 각과 세 변 중에서 하나 모르니까 한 각과 세 변의 관계식을 쓴다.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세타와 이웃한 두 변 시작 3과 5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시작 3과 5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3과 5 그런 다음에 제곱해서 더한 시작 9 더하기 25 한 다음에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인데 나머지 한 변은 세타와 마주보는 7이니까 7의 제곱을 빼기.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된다. 만약에 둔각이 나오면 음수가 되겠지. 왜? 둔각은 90도가 큰 거니까 2, 3면의 각이거든요. 2, 3면의 각에서 코사인은 음수잖아요. 사인은 양수지만 그래서 얘가 음수가 나오냐 양수가 나오냐는 걸 가지고도 삼각형이 둔각인지
예각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시작. 가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답자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6교시 문제를 내달라고요? 6교시 문제? 아까 냈는데 제일 조금 저를 제일 날씬하게 본 사람? 왜요? 아까 그걸로 해주십시오. 지금 수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가장 날씬하게 본 친구 충분히 상품을 받을 자격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을 거예요.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가볼까요? PD님, 언제까지 이 강좌를 진행해도 되는지 한 번만 남겨주십시오. 최대 맥시멈 앞으로 몇 분 더 강의할 수 있는지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사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 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물론 2의 1하고 놓고 풀어도 되겠지만 결국 변의 길이랑 이 값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비율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를 2라고 잡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시작. 1이 되죠. 얘도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루트 5가 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뭐가 돼요? 시작. 루트 2가 되죠. 여기는 뭐가 돼요? 시작. 루트 5가 되겠지. 이등변 삼각형.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니까.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세 변과 한 각.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루트 5와 루트 5. 루트 5와 루트 5. 제곱해서 더한다. 시작. 5 더하기 5 빼기 나머지 한 변의 제곱이니까 2라고 처리하면 결국 10분의 얼마 시작? 8이 되는구나. 10분의 8이란 건 시작. 5분의 4가 되는구나.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5분의 4. 여러분, 사인과 탄젠트를 어떻게 구할 거야? 제가 우리 첫 시간에 저번 주에 얘기했었던 거 기억합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 그 절대값은 뭐를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고 시작.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5분의 4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머지 한 변은 뭐가 나와요? 3. 따라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얼마야? 시작. 5분의 3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5분의 4 아까 구했었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시작. 4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부호는 몇 산면의 각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90도보다 더 작은 각이니까 예각. 다른 말로 1산면의 각이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뭐가 된다. 시작. 양수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여기까지가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알려주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52분이니까 끝난 것 같은데 거의 끝났죠?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부채꼴의 넓이가 하나가 남아서 계속할까요? 에이, 그래 살이 빠지지. 그래서 제가 80kg대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 수업을 진행해요. 여러분 딱 3분만 더 가겠습니다. 3분 가겠습니다. 3분 가겠습니다. 부채꼴 딱 하나만 가죠. 부채꼴. 여러분 얘를 부채꼴에 뭐라 그래? 시작. 중심각 이렇게. 그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그 중에서 전체 원의 넓이 중에서 전체 중심각은 360도라면 그 중에 세타만큼이니까 360도분의 세타. 얘가 바로 넓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360도를 뭐라고 처리할 수 있어? 2파이라고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파이가 없어지면서 결국 이 중심각을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2분의 1에 대해서 시작. R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이 공식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원둘레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2파이 R이기 때문에 거기에 360도 중에서 세타만큼이다. 그러면 여러분 2파이가 사라지니까 R 세타만 나오거든요. 따라서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을 라디안 실수로 나타냈을 때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호의 길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분의 1에 대해서 r제곱 세타라는 거에서 r 세타가 얼마니까 시작 L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r 세타 대신 L을 집어넣으면 넓이 공식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작 2분의 1 RL 2분의 1 r제곱 세타. 반지름은 무조건 알아야 되고 호의 길이 또는 중심각의 크기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얘는 어떻게 외워주시는 게 좋냐면요, 얘는 그냥 그림으로 따당 땅 이렇게 따당 땅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가 3파이라 그러고 얘가 2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한 게 3파이가 돼야 되니까 시작 2분의 3파이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물론 이건 지금 알맞지는 않지, 너무 큰 각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길이는 이렇게 곱한 거와 같다라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이 넓이 공식은 그냥 영어 알파벳으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이때 r은 반지름의 길이, l은 호의 길이, 세타는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길이를 P라고 하고 이 길이를 Q라고 하고 끼인 각, 사이각, 얘를 세타라고 하면, 여러분 높이라는 것은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이 밑변을 마주보는 변에서 이 밑변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가르쳐준 거 곱하기 이 관계, 이 직각삼각형에서 P 곱하기 사인 세타의 관계니까 P 사인 세타라고 처리할 수 있거든. 따라서 넓이는 시작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Q, 밑변 Q 곱하기 높이, 시작 P 사인 세타. 얘가 바로 삼각형의 넓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만 알고 있었던 친구는 하나만 더 추가해서 2분의 1 PQ 사인 세타,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세타는 뭐다? 시작 끼인 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끼인 각으로 최종적인 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 예제 11번은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되잖아요. 부채꼴은 뭐야? 시작 2분의 1 r제곱 세타 1의 제곱 곱하기 세타, 세타는 45도를 라디안으로 써서 요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 빼기 삼각형의 넓이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Q 사인 끼인 각, PQ 사인 끼인 각, 사인 45도는 시작 2분의 루트 2.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여기까지가 저희 EBS에서 준비한 5일 만에 끝내는 라이브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삼각함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끝 아니야, 이거 끝 아니야.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심화 개념도 여러분에게 할 얘기 되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공부하고 있는 그 수능 특강, 그리고 학교에 가서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승재였고요. 도와주신 카메라 감독님, PD님, CP님, 사장님, 장관님, 대통령님 모두 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재였습니다.